멜론 같은 경우는 생리장애가 그래 다른 작물보다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이런 같은 뭐 생리장애라고 보기에는 내가 좀 물 관리 잘못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과실 비대 초기에 활짝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 발생할 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쪽 아까 수정되고 나서 꽃이 좀 늦게 떨어진다든가, 특히 습할 때 많이 그러거든요. 꽃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 관리 잘못했을 때, 온도 관리 잘못했을 때, 비대기 때 물을 한꺼번에 확 준다든가 일교차를 너무 크게 준다든가 이런 거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요 시기 때 온도 관리, 물 관리 잘해줘야 되고요. 수정되고 나서 밑에 꽃이 좀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꽃을 떼주시는 게 좋아요. 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습할 때마다 거기가 계속 습해지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머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과실팔이나 이런 게 거기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알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진처럼 밑에 쪽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꽃이 안 떨어진 다음에 일부러라도 손으로 비벼가지고 빨리 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 불량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 제대로 안 나오고 가는 거는 물 관리나 온도 관리가 많기 때문에 물 관리, 온도 관리만 잘 신경 쓰시면은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흑록색과나 민둥과 이런 것도 거의 물 관리나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효가가 최근엔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보통 멜론은 내가 수확해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은 둥둥 떠야 되잖아요. 수박도 그렇고 둥둥 뜨는데 이 발효가 같은 경우는 두면 밑으로 뚝 가라앉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과일이고요. 근데 멜론은 물에 뭐 담가 놓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 보통 이제 멜론을 수확하기 하루 전이나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안테나 남기고 T자로 남겨 자르시는데 잘라놓으면 이렇게 자른 부위가 말라야 되거든요. 근데 전날에 잘랐는데 수확 다음날 이렇게 가지러 들어갔는데 계속 물이 남아있거나 안 마르고 거기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그래요. 그런 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쪽이 썩어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 좀 무거워요, 그 얘네들이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건데 이것도 환경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은 막 크는데 바깥쪽은 못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산소 잘 유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가 발효돼 가지고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 관리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대기 때 한참 크고 있는데 요 시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를 좀 약간 높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낮다든가 그다음에 온도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관리, 물 관리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발효가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환경 관리보다 수확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T자로 잘라놨는데 아침에 멜론 가지러 갔는데 계속 물방울이 떨어진다. 이런 것만 좀 의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름 재배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급성 시드름증. 그러니까 연동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온도가 아무래도 하우스가 낮과다 보니까는 되게 높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40도 이상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낮에는 좀 시들었다가 아침 되면 또 바짝 깼다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계속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도 안 올라오고 심할 경우에는 네트도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수확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온도 관리 때문이죠. 근데 멜론은 뿌리가 거의 10cm, 지하 10cm 안에 80% 이상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를 초반에 좀 정식하고 나서 깊게 들어갈 물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관리 안 됐을 경우는 더 이런 경우가 심하게 나오고요. 더 초반 뿌리 발생 신경 쓰시면 돼요. 특히 단동하우스에서 초반에 정식하고 나서 띄엄띄엄 물 줘가지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목묘 쓰는 농가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멜론 대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여름에 멜론 해야 되는데 내 하우스가 좀 낮다. 근데 멜론을 하고 싶다. 근데 자꾸 시든다. 그럴 경우에는 좀 200원 정도 비싸거든요. 전목묘가 5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접목하셔가지고 멜론 대목 하시는 품목 있기 때문에 호박 대목보다는 멜론 대목을 하셔가지고 접목해서 정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드는 건 훨씬 좀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시드름증 예방을 위해서 저희 남원 지역에서 대목 선발을 했었어요. 원예 특작가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거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 했었고요. 2014년에 진흥청 원예 특작가하고 제가 연구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한 2품종 정도 선발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근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단동하우스로 비교했을 때 소득이 한 31% 정도 시드름 증상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31%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왔었습니다. 멜론 일주일과 재배는 뭐 최근에 쓰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남원 지역에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남원 지역보다 다른 지역을 좀 많이 하고는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 쪽으로 수출하거나 7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2kg 이상 대과정보다는 2kg 이하짜리 소과정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적은 걸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동에 들어간 주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적어지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한 주에서 두 줄기로 빼가지고 두가 착화시키는 거. 요거는 이제 분엽 사오매 됐을 때 적심을 하면은 옆에서 겉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두 개만 남겨가지고 U자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자로 유인해서 양쪽에 두 개 달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적심을 하고 곁까지 빼야 되니까 요 시기 때만 7일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하 시기를 결정하실 때 외줄기 제외보다는 두 줄기 뺐을 때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빼고 나서 착화시키는 것부터는 다음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한 주길 재배나 초반에 적심하고 U자로 유인하는 거 그것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식거리가 두 줄기 빼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해주셔야 돼요. 50cm 정도가 적당한 거로 나왔었고요. 추비만 기존 두 번 정도 줬다가 한 번 정도만 추가로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한 줄기에서 두 개를 빼는 거죠. 요건 좀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한 줄기에서 두 개를 빼다 보면은 나중에 세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 방법은 똑같이 한 줄기 제외식으로 하다가 세 개를 연속으로 착화시키는 거예요. 세 개를 착화시킬 때는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13마디, 14마디, 15마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건너뛰거나 하면은 이게 안 돼요. 하나만 커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세 개를 꼭 착화시키고 하나를 따실 때도 가운데 거 따버리면 안 되고요. 맨 위에 거 딴다든가 맨 아래 거 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가운데 거 따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3, 14, 15마디 했다 그러면 13마디나 15마디 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정도 착화시키는 게 좋고요. 착화시키고 나서 아무래도 이파리수가 기존 거보다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착과자리부터 위쪽으로 잎을 10개 정도 남겼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한 3, 4 잎을 더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은 한 줄기에서 두 개까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한 줄기에서 두 개 뺄 경우에는 품종이 선택하실 때 세력이 좀 좋은 품종을 해주셔야 돼요. 세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특히 봄작형 멜론 이런 거는 잎이 적고 초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줄기에서 두 개 착화시키면 조금 안 맞고요. 초세가 좋은 좋은 품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고온기에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연동하우스는 천창이 열리니까 괜찮은데 단동하우스는 천창 개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환풍기라든가 유동팬 많이 설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폭온냉방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시는데 강제환풍기가 효과는 유동팬보다는 더 좋아요. 위쪽으로 바로 빼기면 효과는 좋은데 농가분들이 이제 비닐 갈고 할 때 귀찮으니까 활용은 잘 안 하시는데 실제로는 강제환풍기가 활용도는 높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팬 설치하실 때 유동팬은 잘 설치하시는데 뒤쪽에다가 배기팬을 설치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배기팬 설치 안 하시면은 뒤쪽에 고온 피해 많이 있거든요. 유동팬도 설치하시고 배기팬은 유동팬보다 용량이 조금 크거나 비슷하거나 큰 거 낮으면 안 돼요. 절대. 되도록이면은 유동팬 용량보다 큰 거로 해서 뜨거운 바람 밖으로 확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유동팬 설치하시고 포근냉방에서 포근냉방 하실 때도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해놓으시면은 이게 습해져가지고 병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아주시면 안 되고 잠깐 분사되고 딱 멈추게끔 저하포구나 이런 거는 이제 특히 파프리카 농가분들이 많이 설치하시는데 고온기 때 재배할 때 센서가 있어서 뭐 1초면 1초 이런 식으로 분사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지켜서 가지고 1초나 2초만 분사되고 딱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유동팬 설치하시고 뒤쪽에 보면 배기팬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최근엔 요거 많이 쓰실 거예요. 기능성 차열망이요. 아까 실증 연구할 때 보여드렸었잖아요. 콜레트인데요. 차항망 예전에 뜨거워서 차항망 딸기 농가도 그렇고 잉여 농가분들 이렇게 차항망 많이 쓰시는데 차항망도 붙여서 할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외부 차항시설 많이 쓰시는데 외부 차항시설보다 요거도 좋긴 해요. 요거도 기존에 차항망 붙여서 한 거보다는 온도가 3도 정도 더 떨어지는데 쿨레트 활용할 경우에는 아까 차항망 활용하시는 것보다 3, 4도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멜론 재배하시는 분도 좋고 특히 딸기 육묘하시는 분들 고온 피해 완전 잘 막아주거든요. 도장도 덜하기도 하고 특히 멜론에서 고온 피해 입는 거 급성 시드름증 같은 거 훨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쿨레트 같은 경우는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한동 쓰시는데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상음만 같은 경우보다 한 대여섯 배 가격이 높아요. 근데 쿨레트 같은 경우에는 5, 6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다 분석하고 하면은 쿨레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농가분들이 멜론 재배하실 때 시기별로 잘 알아서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통 쓰시는 게 흑백 멀칭, 그다음에 녹색 멀칭, 흑백 멀칭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비닐 썼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은가 해서 이거를 좀 저희가 교육센터에서 실증 연구를 좀 해봤었거든요. 녹색 멀칭하고 흑색 멀칭, 그다음에 적색 멀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합성 좀 유리 높다 해가지고 딸기 농가나 토마토 농가나 몇 분들이 쓰시는데 요것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흑백까지 이렇게 네 가지 비닐 가지고 실증 연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고온기 때는 흑백 멀칭이 좋아요. 초반에는 적색 멀칭이 온도 열흡수를 잘하다 보니까 초반에 사용이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8월달 되니까 열흡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품질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온기 때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저온기 때는 오히려 적색 멀칭이 초반에 열흡수를 잘 하다 보니까 초기 사용도 상당히 좋고 나중에 수확 시기도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온기 때는 적색 멀칭 쓰시는 게 멜론 재배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고요. 고온기 때는 흑백 멀칭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도도 보시면은 저온기 때는 적색이 제일 좋아요. 초반 사용도 초기 사용도 상당히 좋고요. 고온기 때는 흑백 멀칭이 제일 좋습니다. 적색 멀칭이 오히려 저온기 때는 좋았는데 고온기 때는 거꾸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고온기 때는 적색 멀칭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녹색이나 흑색 멀칭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해요. 저온기 때나 고온기 때나 무난하고요. 가격도 흑백 멀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멜론 교육을 마쳤고요. 1시간 만에 짧게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농가분들 뵙고 강의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시간, 3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짧게 하다 보니까는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책자 보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는 센터로 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올해부터는 더 자주 뵙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현장에 많이 못 나가기도 하고 현장 교육이나 벤치마킹은 거의 못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좋아지겠죠, 상황이. 그래서 현장에서 좀 자주 뵙고 그다음에 선진지도 같이 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농가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기상 조건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올해는 멜론 농가분들 소득 좀 정말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